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진상조사 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영규 대표가 직접 자진해서 조사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혹시 보시나요? 당내 의원님들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당 차원의 비용 어떻게 될지. 전당대회 공문도 의혹 관련해가지고 당에서 좀 진상조사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관련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 뭐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황망하다. 10명만 돼도 이거 뭐 엄청난 거고요. 뭐 예를 들어 20명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정근이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이현정 의원님, 민주당의 딜레마 혹은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일 수도 있겠는데 당사자들 말 믿고 감싸자니 이게 그럼 다 방탄하자는 건가? 몇 명이 연루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또 안 하자니 그럼 본인만 방탄하는 거냐라는 논란에도 시달릴 수 있고 어떻게 해석을 좀 하세요? 이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박희태 전 대표가 있을 때 그때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해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박희태 전 대표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정치자금 사건 같은 경우에 아주 간단치 않은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저는 전 현직 대표가 지금 전부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걸리면 사실상 이거는 거의 뭐 당 해체 수순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전에 뭐 일부 몇 명이 있어도 예를 들어 당명을 바꾼다든지 뭐 한다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지금 좀 전에 조홍천은 이야기했지만 거의 원내 교섭단체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 현직 대표와 거의 원내 교섭단체 수준의 의원들이 현직 의원들이 관련돼 있고 또 수많은 지구당 위원장들 이분들 다 하면 출마하실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기소가 돼서 된다 그러면 출마 못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물갈이가 예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 걸리면 당이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 지금 당 420억을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예. 지금 뭐 방탄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단순히 방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아마 민주당의 존폐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느냐. 자, 국민들에게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뭐 물갈이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역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당할 것인지 중요한 정책 결단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방법을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 대표는 지금 본인 개인 사법 리스크가 있고 전직 대표는 돈봉투 사건에 지금 연루되기 직전 아니냐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이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딜레마? 근데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모로 이제 뭐 당이 좀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긴 하나 이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크고 더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고 조금 더 직관적인 의혹이죠. 사실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되고 명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혐의 자체도 상당히 구태스럽고 부패한 돈을 받고 돈을 오가면서 이제 선거를 치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당이 마땅히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이렇게 혐의가 있다고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의원님들이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식적으로든 좀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좀 더 대응을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여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보면 통상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하고 본인이 이제 소명을 하고 돌아오겠다라는 방식을 선제적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 지금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침묵을 오래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일정 시점이 되면 당 역시도 결단을 해서 국민들께 입장 발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점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정 비서관 말씀 중에 지금 민주당 안에 내부에서 이름이 거론이 안 됐는데도 실제로 몇몇이
벌써부터 좀 본인은 아니다라고 소명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 소명이라는 게 예. 막 무겁게 공식 입장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내부적으로 좀 의혹이 불거지거나 했을 때 통상 이 의혹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좀 이름이 거명이 되신 분들도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이른바 지금 증거가 정보지를 통해서 그런 게 만약에 이름이 돈다면 네, 그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적확하게 어떻게 취재가 이루어지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 내부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을 긋자니 그 선을 긋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 그 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소명을 누군가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응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 얘기는 그때 조응천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표 떳떳하다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 받아서 기각받고 돌아오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송 전 대표 제발로 귀국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발로 귀국하는 것과 이건 정치적 해석이고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사실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로 전환되는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뭐 수사를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왔을 경우에 이정근 사무부 총장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박모 비서관 보좌관하고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지렛대가 돼가지고 송영길 대표까지 직결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정근 사무부 총장 지금 뭐 가릴 처지는 아니라서 아마 제가 보기엔 곧 아마 송영길 대표 이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 러닝메이트로 뛰었었고 지역구도 물려줬고 그래서 결국은 송영길 대표 측근들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송영길 대표의 측근들은 친명계가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본인 리스크 방탄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손절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입장이 그래서 아마 늦지 않나 싶은데 예. 형사 사건 진행되면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헤게모니 싸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사의 끝은 종착지는 송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도 많고 제발로 들어오라는 당내 의견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흐름이 될지 지금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파문이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고요.